네, 오늘은 구성국 예천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양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양순은 수당나라 시기의 학자로서 해설을 정교하게 써낸 서예계의 거장입니다. 구양순의 글씨를 보면 선은 가늘지만 골기가 확실하게 느껴지고 획 사이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된 장식이 없이도 꼭 필요한 곳에 강약을 주는,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에 가까운 결자가 인상적인 그런 글씨를 쓰는 작가입니다. 오늘은 구양순의 세 가지 서예 이론 중에서 팔결을 중심으로 글씨 쓰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론 공부를 하면서 글씨가 더 쓰고 싶어지고 또 글씨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가 생기고 그리고 조금씩이나마 글씨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양순의 팔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팔결의 핵심인데요. 이 8가지 이제 획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본 그런 내용이죠. 네,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그 위부인의 필진도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팔결은 필진도로부터 변천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이전에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한 번도 다루지 않고 혹시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위부인의 필진도 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8번째 파책에서 한 번의 물결에 붓이 3번 지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책을 할 때에는 붓이 하나, 둘, 셋 하면서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에 쭉 긋기보다는 하나, 둘, 셋 하고 3번 나누어서 획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작할 때 자세부터. 항상 이 서예 이론들 보면 굉장히 정신이나 자세를 강조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붓을 들기 전에 또 글씨를 쓰기 전에 이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구양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는데요. 정신을 맑게 하고 생각을 조용히 하며 몸을 단정히 하고 얼굴을 바르게 하며 붓을 잡고 생각을 내며 글씨를 써서 뜻을 풀어놓는다. 우리가 이제 글씨를 쓰기 전에 이런 경건한 마음,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과거에 한 70년대, 80년대 이렇게 활동했던 서예가 선생님들의 영상을 가끔 보면 그분들이 글씨를 쓸 때 정장을 입고 쓰세요. 넥타이까지 다 이렇게 매신 채로 글씨를 쓰시는 모습이 참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훌륭하시다. 그리고 저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저 글씨를 쓰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필법인데요. 손바닥은 허하게 하고 팔은 곧게 하며 손가락은 가지런히 하고 손바닥은 공허하게 하며 뜻은 붓 앞에 있게 한다. 우리가 붓을 잡을 때 손가락 끝으로 잡고 손가락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고 그리고 그 손 안쪽 공간은 좀 뭐 달걀 하나 들어가듯이 비우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서실에서 이렇게 배우다 보면 그게 이제 이 구양순의 서론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손바닥 안을 공허하게 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허하게 하고 공허하게 해서 글씨를 써야지 이제 운필을 할 때에 붓끝에 힘이 전달되고 붓을 운필하는 데에 용이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긋는 게 아니라 이 마음과 뜻이 먼저 붓 앞에 있게 해라. 이것은 왕이지편에서 나눴던 그 의제필선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결자법인데 이 구양순의 글씨를 보면 결구가 굉장히 아름답고 짜임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자법도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제 한 문장씩 좀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제 해석입니다. 제가 보고 공부하고 제가 사유한 그리고 글씨에 적용한 해석이기 때문에
다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제가 원문의 뜻에 아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댓글에 저보다 훨씬 잘 아시는 분들이 좀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막 너무 아주 잘 알고 최고로 잘해서 이것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보시고 좀 도움이 되시라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면이 고르고 팔변을 구비하여야 한다 했는데, 자, 사면이 고르고 팔변을 구비하여야 한다. 그것은 아마도 이렇게 상하 좌우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사면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사면이 균형이 잡혀야 되고, 그리고 팔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팔변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상하 좌우 그 가운데 있는 그 중심,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해 보면 팔각형과 같은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균형감 있게 구성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쓸 때 여기 이제 빨간 네모 안에 글씨가 잘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노란 점이 있는 부분들에 해당하는 획들의 그런 그 구성을 잘 알맞게 해야지 좋은 글자가 된다. 사면이 고르고 팔변을 구비하여야 한다라는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짧고 긴 것은 법도에 합하고 굵고 가늠은 조절하여 알맞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도에 합하다는 것은 짧게 하고 길게 하는 것을 자기 임으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어우러지게 하고 그 어떤 경계를 지켜야지 너무 자기 마음대로 확 빼버리거나 아니 확 줄여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굵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양순의 글씨 중에 갈지자를, 우리가 갈지자를 많이 쓰니까 갈지자를 8개 이렇게 모아와 봤는데, 먼저 위에 점부터 보면요, 점이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굵게 찍힌 것도 있고, 오른쪽 게 것은 가늘게 찍혀져 있죠. 네, 이런 정도의 경계. 근데 너무 점이 얇거나 너무 굵게 찍히는 것은 법도에 맞지 않다. 이 올려 긋는 이 획을 할 때에도 이렇게 가늘게 한 것이 있고 짧고 뭉툭하게 한 것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이 안에서 풍부한 변화를 연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이것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굵거나 가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그 선 안에서, 그 경계 안에서 이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명확할수록 프로페셔널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유로운 변화를 누리는 것. 지금도 저도 초보지만 정말 더 글씨가 초보일 때에는 찍고 싶을 때 확 찍었다가 가늘게 하고 싶을 때 엄청 가늘게 했다가 하니까 선생님이 너무 이 변화가 심하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제가 구양순의 이런 서법을 알고 나서 글씨를 썼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변화를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 마음과 눈이 법이 되어 성글고 긴밀하여 기울고 바르게 한다. 성글고 긴밀하다는 것은 그 여백에 관한 거죠. 여백이 비어있고 또 빽빽하고 하는 것을 자기 손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자세히 보고 또 마음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을 빽빽할 때는 빽빽하게, 또 성근 때는 성글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기울어지거나 너무 반듯하지 않게 그것을 우연을 바라지 말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것을 눈으로 익히고 그 법에 맞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근골과 정신은 그 크고 작음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크고 작음은 아마도
글씨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글씨가 작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글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골기와 근육량을 조절하고, 그리고 글씨가 작아지면 그것을 또 축소하고, 이런 것들, 글씨 크기에 따라서 또 작품의 구조에 따라서 이런 것들 조정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 이제 머리는 가볍고 꼬리는 무겁게 할 수 없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획을 그을 때 너무 가볍게 시작해가지고 끝에만 무겁게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시작 부분에 깊이를 할 때 단단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가늘어졌다가 끝부분에 다시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구양순의 글씨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로획도 마찬가지고 가로획도 마찬가지. 이렇게 머리와 꼬리의 균형감, 이외에도 왼쪽은 짧고 오른쪽은 길게 함이 없도록 한다. 기울고 발음은 사람 같고, 글씨가 꼭 사람 같다. 길쭉길쭉한 사람, 모델같이 예쁜 모델처럼 보이고, 또 옆으로 두툼한 사람은 살찌고 퍼진 사람과 같이 보이고, 글씨가 꼭 사람 같잖아요. 그리고 위는 일으키고 아래는 실리며, 동쪽으로 비추고 서쪽으로 띠를 두르며, 기계와 도량은 융화하고 정신은 쇠락하여야 한다. 그래서 결국에 이 결구법에서 구양순이 이야기하는 것은 균형감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글씨라는 것은 조화로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장법입니다. 장법에서는 사이를 나누어 공백을 펴는 것은 치우치고 쏠리도록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글자에서 획만큼 중요한 것이 여백인데요. 우리가 까만 획만 보고 글씨를 쓸 때와 또 흰 여백을 보면서 글씨를 쓸 때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글자 안에 있는 여백은 숨이 통하는 곳으로 숨구멍과 같고, 그리고 글자 간의 여백은 흐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글씨를 빽빽하게 쓰거나 너무 성글게 써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자, 여기 없을 무자가 있습니다. 이 글씨를 보면 우리는 이 흰 부분이 딱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흰 부분을 자세히 보고 보통 쓰게 되는데, 반대로 이 검은 부분 있잖아요. 이 검은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이 여백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어떤 모양이 보이게 되냐면 이런 모양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여백의 공간과 이 모양을 생각하면서 글씨를 쓸 때에 또 전혀 다른 느낌으로 글씨를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백의 중요성, 또 글씨를 쓸 때의 그 여백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용무법인데요. 먹물이 너무 이제 물을 많이 타게 되면은 신체를 상하게 되고, 또 너무 진하면 반드시 붓끝이 막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물이 연하면은 골기가 없어지겠죠. 글씨가 너무 물이 많으면. 그리고 반대로 너무 진하면 붓을 운필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뻑뻑해지고, 그리고 너무 이제 비백이 많아지거나 글씨가 탁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먹물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8결에 이어서 두 번째 책인 전수결에서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쁘게 할 수 없으니 바쁘면 형세를 잃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느리게 할 수 없으니 느리면 골격이 어렵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 참 어떻게 하라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너무 빠르게도 하지 말고 너무 느리기도 하지 말아라. 너무 빠르게 하면 형세를 잃어버리고 너무 느리게 하면 골격이 어리석어진다. 그러니까 적당한 속도를 찾으라는 거죠, 글씨를 쓰면서. 그리고 임서를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상세하고 느리게 임서하면 자연체를 갖출 것이라 했어요. 이는 가장 중요하고 묘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서를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보는 글자를 최대한 비슷하게 쓰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적당히 따라 쓰는 것은 깊이 공부하기가 어렵고, 또 묘한 것이 그 글씨 안에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선생님들의 체본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책을 보고 따라 쓰기 어렵기 때문이고,
어느 정도 글자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면은 이제 체본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 원래 글씨, 그러니까 원래 글씨에서도 완전히 글씨가 또렷한 것보다는 그 탁본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글씨들을 보면서 아주 느리고 자세하게 임서를 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은 용필론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강한 것은 철액과 같고 아리따운 것은 은골이 같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철획은구라는 이 단어가 후세에도 많이 언급이 되고 유명한 단어이기 때문에 용필론에서는 이것 한 가지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당대의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칭송을 받았던 구양우순의 서예 이론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